자,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있을 법한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버스 기사와 승객의 아주 센스 있는 기지로 버스 내 범인을 잡았습니다. 어떤 범인을 어떻게 잡은 걸까요? 자, 먼저 허주연 변호사. 자, 저 뒤에 제 사진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버스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얼굴 노출 때문에 좀 블러 해놨는데 앞엔 버스 기사님인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제 승객분인데 손가락으로 이제 뭘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 상황, 버스 내에서 일어난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버스 기사와 승객이 힘을 합쳐서 다른 사람의 하반신을 몰래 찍는 사람을 체포한 그런 사건입니다. 버스 안에서요? 네, 오. 이 버스를 승객이 탔는데 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보시는 바로 저 장면인데 오. 다른 사람의 하반신을 몰래 찍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112에 문자로 신고를 한 겁니다. 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버스 안에 타고 있는데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 버스 기사에게도 지금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오. 경찰이 이 버스 신고 내용을 보고 어디에 버스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멈출 정류장에 저렇게 와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기사가 다른 승객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렇게 경찰을 먼저 태우죠. 그러니까 뒤쪽에 있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바로 그 범인을 체포하는 장면인 겁니다. 이지숙 기자, 그런데 저 영상 보면 버스가 도착도 하기 전에 경찰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맞습니다. 이 승객이 문자로 해당 내용을 신고를 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경찰들이 이 버스 노선을 확인을 해서 이 버스가 다음에 어느 정류장에 내릴지를 미리 알고 버스를 순찰차 5대를 즉각 투입했다라고 합니다.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정류장에 숨어서 기다렸는데 그 사이 신고자는 버스 기사에게 이상한 승객이 있어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먼저 언지를 했고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이 버스 기사가 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에게 이 버스가 맞습니다라고 수신호를 보내서 이 즉각 버스 안으로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겁니다. 야, 진짜 이 모습 보니까요, 마치 경찰관분들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 기사님 그리고 그 안에 승객까지 거의 원팀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범인 입장에서 보면 와, 갑자기 경찰이 오니까 왜 경찰이 거기서 나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화면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뭘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그 좌석 밑에 몰래 숨어가지고 뭘 하고 있었냐면 혹시 상황이 숨어서 몰카범이니까 다 뭐 경찰 오는 것도 모르고 사진 찍고 있었어요, 혹시?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게 딱 눈치를 채니까 자기가 불법 촬영한 사진 그 증거물 영상이랑 사진들을 삭제하고 있었던 와, 겁니다. 그 시간에요? 네, 참 못났습니다. 경찰이 가서 휴대전화 이리 주세요 했는데 의외로 이 범인이 휴대전화를 순순히 내줬다는 거예요. 오. 그 휴대전화를 보니까 아무 영상도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뭔가 수상하다고 느끼고 휴대전화 한 대 더 있죠? 라고 물었더니 알고 보니까 진짜로 휴대전화를 2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러면은 뭐 나쁜 짓 한 거 찍힌 거는 자기가 숨기고 네, 그 뭐 네. 없는 거 빈 휴대폰만 이렇게 준 거군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건 약간 상습범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인 것 수도 같기도 있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찰이 가끔 이렇게 현장에서 잡히는 이 몰래카메라 촬영한 촬영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휴대전화 2대 가지고 다니는 사람 가끔 있거든요. 경찰이 기지로 바로 눈치를 채고 나머지 하나를 더 제출을 받았더니 그 안에 불법 촬영한 사진 영상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하. 그래서 용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 사고 있으면 우리 허주연 변호사가 참 친절하게 매번 설명해 주잖아요. 이렇게 몰카범으로 딱 걸린 몰카범 어떻게 처벌받아요, 그러면? 카메라 등 불법 촬영으로 지금 처벌받게 성폭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발각될 때를 대비해서 하나를 더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아직까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럼요, 부분이지만 그래서 여죄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상습범이라든가 전과가 이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그런데 네. 좀 아까 이제 설명해 준 것 중에 112에 이제 문자로 신고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핸드폰 문자 보낼 때 핸드폰 번호 위에다 적고 이제 내용 적는데 그 거기다가 112 적어서 문자 보내면 신고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112로 전화를 걸면 자동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경찰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 문자의 경우에도요. 이 서울 센터로 먼저 접수가 된 다음에 가까운 경찰서로 해당 문자가 전송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신고 상황이지만 말을 할 수가 없을 때 또 바로 옆에 용의자가 있어서 좀 위험한 상황일 때 이렇게 문자로 신고를 할 수 있고요. 또 보이는 112 캠페인 똑똑이라는 시스템이 또 작년에 시작이 됐는데 이 신고자가 전화기 숫자 버튼을 이렇게 똑똑 누르면 경찰이 이 소리만 듣고 아 지금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해를 하고 현장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또 영상 카메라를 통해서 현장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캠페인 서비스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종구 시장님, 저는 112에다가 이제 문자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고, 또 이거 문자 쓸 여력도 안 되면 똑똑하면 또 신고되는 것도 처음 알았고, 진짜 언제 어디서든 무슨 나쁜 짓 하면 바로바로 잡히겠어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되었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를 이제 시민들이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112를 문자를 해서 공조를 해서 이렇게 잡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기사를 찾기 위해서 이 기사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2017년, 2012년 버스 몰카범 이렇게 해서 많이들 잡혔어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 사회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몰카범 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그런 그 시민의 민도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버스에 CCTV가 지금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기사님들의 어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일 목적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희롱범이나 성추행범들은 앞으로 자신들은 절대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런 그 CCTV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걸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요,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보면 이 버스 안에서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혹시 버스를 타시더라도 혹은 버스가 아니라 뭐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타셨을 때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112에 전화뿐만 아니고 문자로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많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